실제로 주작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무덤 형식으로 그대로 재현된 경우가 많다. 관 위에 그려지는 문양이나 부장품도 주작 아래 양식을 그대로 따른 경우가 많다. 사계 김장생이라고 하는 분은 그 가래진남 도설이라고 해서 주작 아래를 모두 그림으로 해설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네모나게 지금 돼 있는 이 부분이 회격입니다. 이 회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국조 오례이나 주작 아래나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주작 아래에서는 이 정중앙에 회격으로 둘러싸인 그 안 부분에 중취용관이라고 해서 중앙에는 관을 넣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즉 관만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조 오례이는 바로 이 부분에 관뿐이 아니고 곽까지 같이 넣게 돼 있습니다. 회격묘의 구조는 좀 복잡하다. 일단 땅을 파고 바닥에 회를 깐다. 그 위에 외곽을 놓고 외곽과 땅 사이에 회를 친다. 그리고 시신이 안치된 내관을 그 안쪽에 놓고 모래와 자갈을 회로 반죽한 것으로 마무리한 다음 그 위에 봉토를 씌운다. 회가 굳어지면서 무덤 안쪽은 진공 상태가 되고 시신은 부패를 멈춰 미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미라는 무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얘기를 좀 정리해보자. 우리 미라는 주작 아래가 들어온 이후,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 또 주작 아래 방식으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유교를 신봉하는 사대부와 그 가족이란 얘기가 된다. 한국의 미라는 어떤 인공적인 그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족보나 문서 같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들어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지난 2006년 4월 경남 하동. 성주이시 문중묘의 이장 과정에서 미라가 한 구 발견됐다. 단단한 회격 안에 곽과 관을 모두 갖춘 회격묘의 초기 형태였다. 죽은 사람의 이름표 격인 명정, 그리고 나무와 흙으로 만든 작은 인형 등이 함께 출토됐다. 회격묘의 구조로 보아 미라의 생존 시기는 500년 전쯤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복식으로 판단할 때 정구품 관리의 부인 정도로 짐작됐다. 일단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실시했다. 하동미라하고 소년미라하고 얼굴에 거의 같은 부위를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하동미라에서는 상악동에 뼈가 아주 많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눈에 띄게 많이 두꺼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이런 식으로 많이 두꺼워지는 경우는 저희가 섬유 이형성증을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섬유 이형성증은 안면을 주로 침범하는 그런 뼈가 두꺼워지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하동미라의 CT 결과는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섬유 이형성증이란 질병이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다는 증거가 됐다. 그리고 하동미라에서 채취한 대변과 장 내용물에선 기생충이 관찰됐다. 참골 큰입 흡충과 이형 흡충류, 그리고 간 흡충의 충난이었다. 참골 큰입 흡충은 그 이름처럼 굴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고, 그 이형 흡충류는 이제 뭐 숭어라든지 은어 같은 그런 반담소를 통해서 명예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굴은 물론이고 지금처럼 물고기 같은 거를 날로 먹었다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참골 큰입 흡충이다. 참골 큰입 흡충은 1993년
국내 연구팀에 의해 처음 확인돼 세계 학회에 보고된 기생충이다. 그런데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참골 근육 흡충이 유행한 지역은 전남 신안군 일대고 미라가 발견된 하동군 일대는 자연산 굴과 관련된 이 기생충의 주 분포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동 미라에서 발견된 참골 근육 흡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은 역사학자에 의해서 풀렸다. 각 지방의 특산물을 걷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한 결과물이 세종실록 지리지하고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하는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은 동국여지 승남입니다. 이 책 중에 이 지금 부분은 하동현 부분인데요. 여기 토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토산이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동현의 특산물로 대구어라고 있고 여기 또 전복도 있고요. 여기 보시다 보면 석화가 있는데 이 석화가 바로 굴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하동 지역에선 자연산 굴이 많이 생산됐고 당시 사람들은 생식 습관이 있었고 참굴 근육 흡충은 지금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분포했다는 얘기다. 미라를 통해 역사의 기록을 증명한 셈이다. 우리나라 미라가 보존 상태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 미라에 남아있는 특징인 내부 장기와 그리고 뇌를 포함하는 내부 장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질병의 원인균에 대한 유전자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이전에 살았던 시대의 그 질병의 생활사를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 들어 미라를 의학적으로 접근한 연구 논문들이 국제학회에 발표되면서 미라의 사행이나 과거 질병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 배경엔 영상 진단 매체의 발달이 한 몫을 단단히 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미라 투탕카멘. 투탕카멘은 기원전 14세기 고대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다. 아홉 살에 즉위해 18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투탕카멘의 사망을 놓고 암살설이 제기되는 등 학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